선생님, 저 정말 지쳐 죽겠어요. 밤마다 깨어나야 하는 이 고통,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겨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들려고 하면 어김없이 화장실 신호가 와서 다시 깨어버리고, 이런 일이 하룻밤에 3번, 4번씩 반복되다 보면 정말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밤의 고통을 끝낼 의외의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40년 넘게 서울의 한 노인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진료해왔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경험으로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밤에 여러 번 깨어 화장실에 가는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몸이 조용히 보내는 도와달라는 간절한 신호를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발 나를 좀 제대로 쉬게 해달라는 몸의 속삭임이죠. 그 간절한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며 오늘은 꼭 푹 자야지 하고 다짐해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어김없이 소변 신호가 찾아옵니다. 캄캄한 밤, 차가운 바닥을 밟고 화장실로 향했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와도 한 번 깬 잠은 좀처럼 다시 오지 않고, 밤새 반복되는 이 싸움 끝에 아침이 되면 몸은 마치 마라톤이라도 완주한 듯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안개 낀 듯 멍하며 심장은 빠르게 뛰고 기억력마저 흐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여기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불면은 괜찮지만 이런 고통이 몇 달, 몇 년씩 이어진다면 몸과 마음 모두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60%가 야간뇨를 겪고 있으며 그중 70%는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절반 이상이 이를 당연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68세의 박태호 어르신이셨죠. 낡은 정장을 입고 제 진료실 문을 들어서던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이 먹으면 다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소변이 자주 마렵죠. 저는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저녁에는 주로 어떤 걸 드시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별거 안 먹어요. 딸기잼 바른 빵 한 조각, 따뜻한 차 한 잔, 가끔 과일 젤리 조금.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는 방광을 혹사시키는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딸기잼은 당분이 많아 삼투압을 높이고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따뜻한 차 역시 허브티라 해도 미량의 카페인이나 신경을 자극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 항이뇨 호르몬 ADH 분비를 억제합니다. 과일 젤리는 정제당과 보존료가 함유되어 체내 수분 조절을 방해하죠. 결국 방광은 밤새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이 찼어요.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반쯤 꿈을 꾸던 몸은 또다시 깨는 겁니다. 제가 이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자 박 어르신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줄 줄은 몰랐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작은 습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밤중에 소변이 잦다는 건 체내 수분, 염분, 당의 균형이 무너졌거나 방광과 신장이 과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호르몬과 신경대사가 어긋나면 숙면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눈을 감는 순간이 아니라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적절한 저녁 식사 한 끼가 아침까지 이어지는 깊은 잠을 만듭니다. 반대로 늦은 시간에 마시는 차 한 잔, 달콤한 디저트, 짠 국 한 그릇이 밤을 고통의 시간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경험으로 확인한 방광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어제 저녁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달거나 짠 음식, 늦은 시간에 차나 과일을 드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바로 밤마다 당신을 깨우는 주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올바른 선택만 하면 단 며칠 만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식습관을 바꾼 지 3, 5일 만에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박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저녁차를 끊고 단식을 줄이며 식후에는 배 반쪽만 먹는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일주일 뒤 재진 때 얼굴이 훨씬 밝아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5시간을 내리잤어요. 언제 이렇게 잔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눈동자 속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이 비쳤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몸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나이, 그리고 증상의 기간과 상관없이 방광은 다시 조용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가벼운 저녁 식사, 적당한 시간, 몸에 맞는 과일 한 조각, 그리고 내 몸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 혹시 매일 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한 방광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되찾아주는 자연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몸에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박 어르신처럼 당신도 다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딜분을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제가 추천하는 3가지 과일과 그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선택으로 당신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건 무언가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방광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법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먹던 과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디저트처럼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시원한 수박 한 접시, 배 몇 조각, 포도 한 송이,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의 평온을 상징하는 문화죠.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그 과일의 종류와 먹는 시간이 숙면과 불면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약이나 엄격한 식단이 아닌 단 하나의 원칙으로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바로 과일의 종류와 섭취 시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나나, 포도, 단 오렌지처럼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과일 대신 저는 3가지 특별한 과일을 권합니다. 이 3가지는 단순히 비타민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방광의 염증을 완화하며 혈당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너무 평범하게 들리지만 저는 항상 저녁 시간에 배를 추천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배는 청량한 음식으로 분류되어 폐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며 기침과 요로 자극을 완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배의 가치는 입증되었습니다. 배에는 플라보노이드, 칼륨, 비타민C 그리고 천연 수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소변량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오히려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방광의 자극을 줄여줍니다. 또한 체온을 살짝 낮추고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배는 흥분시키는 친구가 아니라 마음을 다독여주는 친구입니다. 저녁 7시 30분 이전에 배 반쪽을 드시면 수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급한 요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병을 관리하는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72세 김연자 어르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3년 동안 밤마다 4번씩 일어나야 했던 분이었죠. 아침이면 늘 피곤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주로 무엇을 드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포도랑 요거트를 먹어요?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신 배 반쪽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단 음식은 모두 피하세요. 2주 뒤 다시 찾아온 김 어르신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4시간은 쭉 자요. 아침이 훨씬 개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약보다 강력한 효과였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수박은 물이 많잖아요. 그럼 더 자주 소변 보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수박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시간과 양이 잘못됐을 때뿐입니다. 올바른 시점에 적당량을 먹으면 수박은 오히려 신장을 세정하고 방광을 편안하게 만드는 천연 정수기와 같습니다. 수박에는 라이코펜과 시트룰린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남성의 전립선을 보호하고 시트룰린은 혈관을 이완시켜 순환을 개선하고 신장 압력을 낮춥니다. 그 결과 밤중에 과도한 요 배출을 막아줍니다. 핵심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저녁 6시 30분 이전 약 100g 정도만 드세요. 이 시간대에 먹으면 체내에 독소가 배출되고 혈액이 맑아지며 체온이 살짝 내려가 숙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시 이후에 먹으면 밤새 2~3번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69세 남기석 어르신의 사례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매일 밤 차가운 수박을 드셨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고 6시에 한 조각만 드세요 라고 조언드렸죠. 3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새벽 1시에 깨던 게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신기한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과일은 크랜베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서양의학에서는 요로 건강의 천연 명약으로 불립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염증을 예방하고 소변의 pH를 안정시켜줍니다. 그 결과 급한 요의 신호가 줄어듭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방광 점막 세포를 보호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과민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무가당 건조 크랜베리 한 숟갈 또는 크랜베리 원액 50ml를 물에 희석해 저녁 7시 전에 드세요. 단 며칠만 해도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75세 이순옥 어르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분은 심한 야간요로 매일 밤 알람을 3번 맞춰야 했습니다. 제가 크랜베리를 추천드린 후 일주일 뒤 찾아온 그는 문을 열자마자 외쳤습니다. 선생님, 6시간을 내리잤어요. 머리가 너무 맑아요. 제가 다른 건 바꾸신 게 없어요. 라고 묻자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녁에 따뜻한 물 대신 크랜베리 물을 마셨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회복의 힘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변화에 있다는 것을요. 배, 수박, 크랜베리. 이 3가지 과일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 공통점은 몸을 천천히 정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신장과 방광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경계를 안정시킨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과일을 올바른 시간에 먹으면 방광은 평온해지고 신장은 쉬며 당신의 밤은 다시 깊은 잠으로 돌아갑니다. 약도 복잡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과일도, 식사도, 물 한 잔도 몸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는 부드럽게 달래고 수박은 시원하게 식혀주며 크랜베리는 조용히 보호해줍니다. 이 3가지가 함께할 때 당신의 방광은 잠들고 당신의 밤은 편안해집니다.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들의 잠 없는 밤 이야기를 들은 지 수십 년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 제 인생 전체의 시각을 바꿔놓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셨느냐가 아니라 몸이 그 물과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신장이나 심장, 방광이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그 물은 고르게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밤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몸은 그것을 버리기 위해 깨어나야 하죠. 즉, 우리가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어온 습관조차 몸의 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74세 최어르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철저한 생활 습관,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분이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변 시간, 수분 섭취량, 수면 시간, 식단까지. 노트를 펼치자 일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밤 11시, 새벽 1시 30분, 그리고 4시. 매일 3번씩 잠이 끊겨 있었습니다. 당뇨도 없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현재 약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건강한 편이었죠. 그런데 잠만큼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녁에는 주로 어떤 걸 드시나요? 그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현미죽이랑 김치 조금, 가끔 미역국 정도예요. 나름 건강하게 먹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제의 실마리를 바로 알았습니다. 겉보기엔 가벼워 보이지만 김치와 미역국은 모두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소금이 들어오면 몸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일시적으로 혈액에 머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장이 더 활발히 일하게 되고 밤에 누웠을 때 혈류의 분포가 바뀌면서 신장 압력이 높아지고 방광은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물을 내보내야 합니다. 즉, 몸이 당신을 깨우려는 게 아니라 과부하된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는 셈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자 최 어르신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금 조금 때문이라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조금이 몸에게는 밤새 일거리가 됩니다. 저는 그에게 저녁 국물을 줄이고 삶은 달걀이나 오트밀 또는 배 한 조각으로 대체해 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꼼꼼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뒤 다시 찾아온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5시간을 내리 잤습니다. 그저 식단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생리학의 질서가 회복된 겁니다. 몸의 리듬을 존중하면 몸이 알아서 당신을 도와줍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몸을 이해하는 것이 약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약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이해는 근본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방광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감정과 신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혹은 억지로 잠을 청하려 할 때, 몸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심박수를 높이고 동시에 방광 근육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상하게 잠들려고 하면 더 소변이 마려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몸은 정신적 긴장과 물리적 압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방광의 평활근도 수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방광이 쉬려면 신경도 쉬어야 합니다. 불안한 뇌 위에 숙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환자들에게 아주 간단한 호흡법을 권합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코로 4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춘 뒤 입으로 6초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해보세요. 단 2분이면 심장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몸 전체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낮 동안 활발하던 교감신경은 서서히 물러나고 부교감신경이 주도권을 잡으며 방광으로 가는 급한 신호를 줄여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흡 연습만으로도 잠이 빨리 들고 화장실에 덜 가게 됐어요.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종해야 할 기계가 아니라 그저 올바른 대화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서두를 뿐이죠. 또 하나, 밤에 과일을 먹는 시간은 그 종류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배나 수박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너무 늦게 먹으면 수분과 천연당이 다 흡수되지 않아 밤의 방광을 자극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 절대 9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저는 이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20명의 노인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오후 6시 30분에 배를 먹고 다른 그룹은 밤 9시에 먹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일찍 먹은 그룹은 야간요 횟수가 평균 1.7회 감소, 늦게 먹은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노인의학에서는 섭취 시점이 음식 종류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몸은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언제 먹느냐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아주 중요한 습관, 잠자기 전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한 번만 다녀온 뒤로 눕지만 실제로는 방광 안에 아주 적은 양의 소변이 남아 있습니다. 단 몇 밀리리터만 되어도 그게 밤중에 요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블 보이딩을 권합니다. 잠자기 약 15분 전 한 번, 그리고 침대에 눕기 직전 한 번 더. 아주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2주 후 제 환자 중 70% 이상이 밤중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지혜롭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신호를 들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갈증은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 통증은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경고. 그리고 야간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몸의 이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의 밤은 다시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 어떤 알람보다 깊은 진짜 휴식으로요. 작년 가을 어느 아침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박태호 어르신이 작은 노트를 들고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가죽 표지는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매일 넘긴 흔적으로 둥글게 말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먹은 음식, 마신 물의 양, 소변 횟수, 수면 시간까지 하루하루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기다 4주째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줄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어젯밤 6시간 연속 숙면. 한 번도 깨지 않음. 누군가에겐 아무 의미 없는 한 줄일지도 모르지만 저와 박 어르신에게 그것은 작고도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저 역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밤을 위한 5단계 루틴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건 약도 기계도 아닙니다. 단지 방광이 완전히 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단순한 5걸음일 뿐입니다. 1단계, 가볍고 이른 저녁 식사, 늦어도 오후 7시 30분 이전에 드세요. 소금기와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오트밀죽, 삶은 달걀, 채소국이 좋습니다. 2단계, 3가지 과일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배, 수박, 크랜베리. 하루에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양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7시 30분 이전에 드세요. 3단계, 수분은 적당히, 밤 8시 이후에는 중단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만 드세요. 차, 찬물, 과일 주스는 피하세요. 4단계, 화장실 2번 가기. 잠자기 전 한 번, 그리고 10분 뒤에 한 번 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있습니다. 5단계, 누워서 5회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오늘 밤 내 몸은 쉬고 내 방광도 쉰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70세 한미경 어르신은 10년 동안 야간요로 고생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마치 젊어진 기분이에요. 그 말은 그 어떤 검사 수치보다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숙면은 약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도 다 해봤어요. 이제는 포기했어요. 하지만 제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몸은 없습니다. 몸은 언제나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밤 빵 한 조각 대신에 반쪽을 드셔보세요. 화장실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다녀오세요. 잠들기 전 단 2분이라도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하룻밤 만에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7일이면 몸이 적응하고 21일이면 습관이 생기며 3개월이면 새로운 균형이 자리 잡습니다. 이건 단순히 숙면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다시 믿게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늘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밤 혹시 또다시 깜깜한 새벽에 깨어날까 두렵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저녁 식사,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온기가 그 시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과일, 배, 수박, 크랜베리. 그건 약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숙면을 함께 지켜주는 친구들입니다. 배는 방광을 진정시키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수박은 심장을 맑게 하고 순환을 돕습니다. 크랜베리는 요로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이 3가지가 만나면 당신의 밤은 조용히 회복의 시간으로 변합니다. 몸의 균형, 마음의 평화, 그리고 숙면. 그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시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첫날은 한 번 깰지도 모릅니다. 둘째 날엔 한 번이 줄고 일주일째 되는 날엔 새벽 3시에 시계가 낯설어질 겁니다. 대신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며 느낄 겁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이 환해졌다고. 기억하세요. 숙면은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몸을 이해하면 몸은 반드시 그 이해에 응답합니다. 그 답은 언제나 평화로운 밤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희망이 되었다면 오늘 밤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 주위에 매일 밤 잠들지 못해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단 3가지 과일로 그들의 밤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저는 내과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깊고 평화로운 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활짝 웃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늘 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상된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지만 이 3가지 음식은 일상 식단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신장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오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병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을 준비하던 분들 중에도 이 3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신장의 여과 기능이 회복되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내려가며 결국 심각한 시술을 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신장세포를 재생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는 천연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각의 음식이 가진 핵심 성분,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범하는 효과를 없애는 실수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늦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단 한 끼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신장을,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